예를 들면 아까 제가 30억짜리 집이라고 했던 곳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20억은 마치 창고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10평에 살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30억짜리를 사신 거라는 거예요.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불편하게 살거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을 방치하며 사는 것은 부자스럽지 않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부자와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연관성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정리가 되면 부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제 직업이 이제 사람들의 집 정리를 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많이 갑니다. 타워팰리스, 아크로빌 이름만 대도 알만한. 최근에 제가 그 개포동에 있는 이제 신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강의를 갔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여긴 얼마지? 30억 정도 되더라. 한 평에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 경험치 때문에 그래도 30억짜리 살아도 정리 안 된 분명히 있을 거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저를 아마 그 아파트에서 강사로 초청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집이든 또 훨씬 저렴한 집, 싼 집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집, 그런 류의 집들에 가면 거의 한 70%의 공간은 물건을 쌓아두고 삽니다. 30%의 공간에서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30억짜리 집이라고 했던 곳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20억은 마치 창고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창고는 아니지만 이 10평에 살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30억짜리를 사신 거라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건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종목 같은 거잖아요. 부동산에 정말 관심이 갖고 돈 많이 벌어서 오랜 시간에 투자를 통해서 집을 샀는데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불편하게 살거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을 방치하며 사는 것은 부자스럽지 않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부자와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연관성이 있다. 정리를 안 해서 거지 된다는 표현보다는 진짜 제대로 부자처럼 부유하게 편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 부유함과 편안함은 굉장히 좀 연관성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면 정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해야지 삶의 공간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정리 안 되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일단 집을 둘러봐라. 어디에 어떤 물건이 얼마나, 그 물건이 언제 쓴 게 마지막이고 앞으로 쓸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정리를 한다는 게 막 무작정 뭘 꺼내고 버리고라기보다는 일단 쓰는 게 중요하고 그 살핌의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이제 느끼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싶은데 마음이 동하지 않거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거의 저는 정리의 90%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해보면 그 관찰을 통해서 마음의 동함도 느낄 수도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필요를 느껴야 되잖아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정리를 하신다는 건 저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신의 공간에,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정리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그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빠른 선택, 실천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리는 땡땡땡이다 라는 이제 정리를 상징할 수 있는 말인데, 정리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표현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느끼거나 불편하게 느끼거나 모호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제 선에서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그때 정리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자기계발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정리는 자기계발이다. 저 역시도 직장 다닐 때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경영, 경제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저의 전문 지식이나 또 어떤 생각이,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슬펐던 건 읽으면 읽은 내용을 다 기억해야 되는데 뒤돌면 까먹어요. 그래서 책이
사실 그 당시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지금처럼 막 유튜브가 있거나 강연이 막 많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이 거의 유일한 자기 수단이었는데, 오히려 저한테 큰 자기 개발을 준 요소는 정리 관련된 책들을 좀 몇 권 읽다 보니까 청소를 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책상을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실천할 수 있는 의욕도 조금 생기게 되고, 변화, 어떤 도전,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사실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측면 때문에 하는 걸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정리가 삶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실천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의 변화가 필요하거나, 자기 개발이라는 말 굉장히 좀 긍정성 있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쉽게 실천을 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작은 공간부터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직장에서의 책상일 수 있고요, 집에도 책상이 있겠죠, 혹은 소파 주변일 수도 있고요, 어머니들이라면 식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정말 작지만 한 평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한 평의 공간이 나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쩌면 삶의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가장 짜증나는 공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공간, 딱 한 평의 공간을 정리하면 그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자기 개발의 실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를 할 때 버려야 할 물건을 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일본의 곤도마리라는 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리 컨설턴트라고 그러면 저보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일본 사람인데 곤도마리에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분은 책 제목이 설레지 않으면 버라라는 책이고, 또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로도 엄청 유명해져서 지금은 뭐 전 세계에 가장 알려진 정리 컨설턴트가 됐습니다. 저도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일하면서 그분이 너무 부러웠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분은 사람들한테 설레는 물건을 판단해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설레지 않는 물건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4가지 기준을 추천하는데, 필요, 목적, 관심, 행복이거든요. 행복은 아까 곤도마리에처럼 설레임과 좀 비슷한 표현인데, 필요, 목적, 관심, 이 3가지 내에서 정말 많은 물건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도 너무 많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필요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이게 필요한 물건인가? 필요 없는 물건인가? 딱 2부류로만 판단해 보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이게 진짜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인가? 필요하다는 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물 같은 거는 인간의 어떤 삶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이 있겠죠. 예를 들면 탄산수 네. 생수는 필요할 수 있지만 탄산수는 원하는 물건, 뭔가 있으면 좋을 물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물건을 사고 필요 물건을 남기는 그 딱 한 가지 기준만으로도 정말 많은 물건들이 버려져요. 곤도마리 이야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 가는 사람들 만나면 지금 얘기처럼 곤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남편 어떻게 하냐, 설레지 않는다 어떻게 하냐,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설레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곤도마리에는 버려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이 살아가면서 필요해서 샀던 것이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사면 그냥 행복할 것 같아서 샀던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물건의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 물건의 사용 빈도를 줄였던 거죠. 근데 어떤 물건들은요, 별로 그렇게 멀리했던 물건인데 희한하게 오랜만에 사용했더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설렘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영어식으로는 스파크 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조이라는 느낌, 조이, 기쁨, 행복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남편도 어떻게 해라? 제대로 써야죠. 예. 뭘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그냥 좀 재밌는 이야기에 말동무가 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모든 물건, 어쩌면 우리의 인생,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도 다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정리의 개념이 통제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 릴스 등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루고 싶었던 주제일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집중력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쇼츠나 릴스 보면서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봅니다. 일어나자마자 잘 때까지 봅니다. 심지어 그렇게 쇼츠나 릴스 같은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하루에 3-4시간 정도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유튜브에 관련된 통계 중에 저 너무 충격이었는데, 거의 80%가 쇼츠를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놀랬던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재미, 흥미, 즐거움, 그런데 사실 그것만이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배움, 지식, 유익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근데 저도 아까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살면서 어떤 매체, 어떤 컨텐츠, 어떤 도구 이런 걸 통해서 지식과 정보와 배움과 깨달음 같은 거를 얻을 수 있는데, 주로 어떤 데서 얻었냐면 스스로가 필요할 때 얻게 되거든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10개 넘기다가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 사실 유익할 수 있겠죠. 얼마나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삶을 바꾸거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생에 중요한 배움 같은 걸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무작정 안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시간을 좀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실천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잠자기 전에 쇼츠 안 봅니다. 일어나자마자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 같은 거를 보는 거를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니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루즈해지거나 정작 중요한 일, 필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예전에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강의 때 많이 인용하고 소개하는 영상이, 미국의 한 해군 제독이 침대부터 정리하라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수천만 명이 그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데, 릴스 보고 시간 때우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영상을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이면 좋겠지만, 일정한 루틴 같은 데에 시간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 시간은 핸드폰을 멀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내가 몇 시간을 보는지 사실 사람들이 잘 확인 안 하기 때문에 스크린 타임 같은 거 이제 확인하면 좋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아마 영상 보시고 이 부분에서 바로 그냥 끄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금 스크린 타임, 어플리케이션마다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얼마 정도를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충격을 먹을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수십 배의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이 운동, 자기개발, 집 정리, 혹은 좋은 사람들과의 뭐 대화, 혹은 혼자만의 시간, 뭐 명상, 기도, 그냥 뭐 휴식, 취침 이런 시간이 훨씬 가치 있다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 핸드폰의 노예처럼 살지 마시고, 스스로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일정 시간을 제한하시고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늘리시는 게 여러분들 삶의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유튜브나 릴스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디지털 중독에 관련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저는 뭐 학자로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통계, 또 전문가의 어떤 조언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는데, 너무 이제 재밌는 건 수많은 자료들을 살피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이 다 정리되면 뻔한 이야기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려면 일단 부모가 아이가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감시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겠죠. 두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부모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하루에 얼마를 쓰고 스크린 타임 같은 것처럼 시간을 측정해 주고, 뭐 기능적으로는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놓여서, 야 이제 너 앞으로 스마트폰 뭐 압수할 거야, 혹은 뭐 10시 되면 무조건 뭐 뺏을 거야, 이거는 벌어진 일이지만 애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점부터, 혹은 정기적인 어떤 사용자 교육처럼 아이들은 전혀 그런 교육 없이 그냥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고, 이게 이런 정도의 규율, 규칙, 약속,
어떤 습관에 관련된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시스템적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어플 못 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과 스마트폰에 뭐 재밌는 영상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스마트폰 아까 중독이 될 수 있는, 왜냐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거의 뭐 80% 이상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고 어른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하고, 또 요즘 막 초등학생들도 이상한 영상들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무방비하게 무분별하게 좋지 않은 컨텐츠나 또 어른들보다 훨씬 중독이 심하게 될 수 있고, 또 특정 어떤 뭐 게임 같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부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건 저는 이런 형태의 대화들이나 부모의 어떤 관심 전달이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 같은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거나 간과하셨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픈 톡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 수도 있겠죠. 부모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아이에게도 중독이나 많은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중독에 대한 관심, 저처럼 연구까지 아니더라도 인터넷 검색하면 엄청 많은 정보 지식들이 나오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보다 훨씬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먼저 부모부터 해서 되고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